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죠. 예를 들면은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이때 떨어질 것 같아서 판 사람, 그리고 막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갈 것 같아서 이때 사는 사람, 뭐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보면은 이런 판단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공부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렇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배우고 익히고 내 감을 익혀가면서, 그리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판단을 습관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우리가 주식을 잘하는 왕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식을 배우는 게 뭐 우리가 오늘 1강 이런 겁니다, 2강 이런 겁니다, 이렇게 커리큘럼대로 하나하나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없는 거고, 결과적으로 케이스 스터디가 많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케이스 스터디라는 얘기를 했는데, 케이스 스터디라는 용어만 들어도 되게 막 속이 막 답답하지 않나요? 이게 뭐야, 법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것들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한테 좀 알기 쉽게 딱딱딱 외울 것들을 집어줘서 내가 그거를 열심히 딸딸딸딸 외워서 그때그때 판단을 잘할 수 있게끔만 해주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웬 갑자기 스터디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주식을 10년 넘게 해오고, 그리고 이제 수년 동안 주식 초보자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가르쳐 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투자 클럽도 하면서 뭐 스터디도 하고 실전 매매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직접 하고 옆에서 보면서 느낀 것들은, 이 케이스 스터디만큼 실력을 키우는데 왕도는 없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죠. 제가 또 하나 하고 있는 그 채널에 들어가시면 거기에서 이제 최근에 일종의 주식 케이스들을 실시간으로 호가창과 분봉이 움직이는 모습, 그 일봉을 보면서 주식이 흘러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고수는 이렇게 판단하고 이때 이렇게 하고 저땐 저렇게 할 것 같다라는 것들을 가감없이 이렇게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영상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네, 막 소위 말하는, 자, 주식 고수가 1억으로 매매하는 방법, 실전 매매 방법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은 돈 버는 방법 막 이러면서 비법 이런 거 알려드립니다 이러면은 조회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케이스 스터디, 주식 고수는 이 상황을 이런 식으로 판단합니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영상으로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보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아보는 분들은 되게 이제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고, 제가 봐도 되게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문제는 주식을 배우는 많은 분들이 어떤 종목이 오를 수 있는지, 종목 줘, 뭐가 스터디가 필요해, 그냥 나한테 줘, 이런 급등주가 뭐야, 이런 식의 그런 약간은 좀 날로 먹으려고 하는 그런 심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주식을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요, 결코 주식 실력이 늘 수 없다는 게 일단 오늘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니스타 주식 비드업이라는 채널에 올라오고 있는 케이스 스터디, 뭐 다른 좋은 여러 가지 얘기도 있고 실전 매매도 보여드리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스터디만 꾸준하게 보셔도 여러분들 실력이 1년 했는데, 주식을 1년 했는데 한 요만큼 는다, 근데 그거 보면서 한다 그러면 이만큼 늘 수 있는 겁니다. 이만큼 크게 늘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봤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같이 화면을 보면서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한 가지 예를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를 어떻게, 주식 투자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하면서 주식 실력을 키워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화면을 보러 가실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영화금속이라는 종목의 일봉 차트, 그리고 이쪽에는 3분봉 차트가 띄워져 있고요. 여기에는 호가창이 띄워져 있습니다. 네, 시간은 9시 45분에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 구성으로 그 어니스타 주식 빌드업 채널에서도 종목 스터디, 일종의 종목 케이스 스터디 이런 것들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 제가 스터디라고 하면 좀 되게 재미없게 느껴지는데, 주식 고수는 과연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할까? 그거를 같이 이제 공부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제가 같이 하고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뭐 여러 번 추천드려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거 가서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 영화금속 이 상황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볼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이 영화금속이라는 걸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설명을 하면은, 이건 이제 신공항 테마 관련주인데요. 요때부터 해서 4월달 요때부터 해서 보면 일봉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는 이제 그 질병 사태로 크게 하락을 했다가 제자리를 찾아오는 과정에서 이때 크게 갭을 띄우고 또 갭을 팍 띄우고 뭐 이런 식으로 점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물론 이제 지금 다시 하락은 했는데, 요렇게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물론 예전 그냥 주가 정도 따라간 거지만 업그레이드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뭐 신공항 테마주여서 그렇다 뭐 아니다 뭐 이런 것까지는 저도 이 종목에 대해서 되게 자세한 관심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향이 있었겠죠. 그럼 이 영화금속이란 거를 우리가 종목을 공략을 할 때 일단 첫 번째로 관점을 가져볼 거는, 야 그래 이거 신공항 관련주네, 자 좋았어, 신공항 관련주 중에 대장이 뭐야 찾아봤더니 막 사람들이 영화금속이래요. 아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예로 드는 겁니다. 영화금속이야? 그래 좋았어, 신공항 관련주에 난 한번 내 인생을 맡겨보겠어 하면서 가자 그러면서 여기다가 몰빵 투자를 하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 투자 방법이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가 뭐 좋냐 나쁘냐 이렇게 뭐 판단하기에 뭐 제가 같이 판단을 할 건 아니지만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는 투자라는 거 정도는 알 수 있겠죠. 몰빵을 투자를 했고 그 신공항 테마주가 얼마나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미래를 단순하게 그 테마 하나를 보고서 나의 모든 자산을 여기다 때려박는다? 그건 좀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그 다음으로 살펴보는 거는 재무제표 같은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재무제표 봤더니 뭐 좀 나름 건실한 것 같네, 해봐도 되겠네, 그럼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건 뭐지? 그러면서 이제 차트랑 이런 호가창 같은 것들을 보면서 현재 상황을 맞았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똑같이 요 정보를 가지고도요 많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여기 일봉을 좀 먼저 보면요, 요 상황인데 좀 작아서 좀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여기 보면은 오늘 요만큼 좀 이렇게 올라갔고 요때 이제 개파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되게 심플하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봐라, 이렇게 개파락을 했을 때 언젠가 한 번은 이 갭을 메꿔준다. 보통 이런 뭐 기술적 분석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이런 꼼수 같은 거, 이런 꼼수를 보고 야 이 갭 메우는 데까지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사서 이때 한번 팔아보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때가 뭐 한 1,800원 정도, 1,780원 정도인데 지금 1,725원이란 말이죠. 뭐 이때 사서 한 1,780원 정도에서 1,800 정도, 지금 이렇게 수급 붙었을 때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단타를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이제 보자면은 지금 뭐 이렇게 좀 무너지긴 했는데 여기에 이제 보면 수급이 쫙 붙어서 이렇게 분봉상에서 주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래량도 이렇게 뛰었어요. 이 상황에서 이 붙은 수급이 다 빠지느냐 아니냐를 지켜보다가 지금 보면 이제 1,715원 정도를 약간 지지 삼으면서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고, 이때 뭐 더 붙어주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희망찬 생각을 가지고 또 한번 매매를 해볼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물론 지금 보면은 1,710원까지 가격이 한번 이렇게 또 치고 내려와서 불안감을 줬고, 그러면 이렇게 무너질 때, 자, 그래, 봐. 그러면 이 수급 이렇게 붙었던 거는 여기는 다 없어질 수도 있어. 그럼 나는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여기 아래까지 떨어질 때 이 떨어지는 주가를 잘 먹으면서 평단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파동을 주고 올라갈 때 이때 수익을 내고 나오겠어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요만큼 먹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봉상에서 보면 여기 한 대략 한 1,500원에서 1,450원 정도 이 선에서 뭐 2,000원, 1,900원에서 2,000원 사이를 이제 저점과 고점으로 잡고서 이게 크게 스윙을 매매를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정답이 없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저렇게도 매매를 해볼 수 있고 저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저렇게도 매매를 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다가 판단의 기준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은 굉장히 다르게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다른 결과에 따라서 누군가는 주식을 잘하고 누군가는 못할 수 있다는 건데, 많은 분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한 것들을 이거 자체를 아예 모르죠. 그냥 이거 신공항 테마주래 그냥 가자, 한번 묻고 한번 내 인생을 미래에 베팅을 해보자,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끝까지 들고 가보자, 이런 심정으로 주식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좀 공부 좀 한다고 쳐도 자 지금 1,715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위로 올라가면은 갈 때까지 붙잡고 가는 거고 1,715원 밑으로 떨어지면 무조건 손절할 거야 라는 그런 일종의 단타, 이 최근에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단타 스타일 뭐 이런 걸 하는데, 사실 그거는요 1,715원을 내가 기준점으로 잡냐, 뭐 1,700원을 잡냐, 1,750원을 잡냐, 자기 맘대로 그냥 잡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또 너무 단순하게 기준점을 잡으면은 의미 없는 손절을 계속하게 되면서 주식을 성공하기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기준점으로 삼는 분들이 있어요. MACD 오실레이터나 아니면 뭐 CCI 같은 그런 보조지표, 볼린저 밴드 이런 것들을 보고서 그 보조지표가 주는 신호를 가지고서 사고 파는 것들을 결정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주식을 해도 되고 저렇게 주식을 해도 되는 거예요. 되긴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주식을 잘할 수 있느냐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요, 단순하게 MACD 오실레이터 가지고 주식 매매를 하고 단순하게 CCI를 가지고 뭐 사고 파는 걸 한다, 이런 사람과 제가 지금 아까 간단하게 말했지만 뭐 갭을 메우는 것들, 그리고 현재 이게 어떤 테마가 있고
그리고 뭐 아래 영역은 어느 정도까지 가격이 열려 있고 위에는 어느 정도까지 열려 있고 재무제표는 어느 정도 돼 있고 뭐 이거 넘어서 이 종목에 대한 걸 넘어서 내 현재 계좌 상태는 어떤 상황인데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물려 있다면 어느 정도로 물려 있고 내가 이 물려 있는 것들을 어떻게 공략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 공략하는 과정에서 현금이 얼마나 필요할 것 같은데 영화금속에 새로 들어가서 이 종목을 공략할 수 있느냐 이 두 개를 같이 병행할 수 없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하는 거랑은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냥 너무 단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종목 좋대 이 종목 갈 것 같아 그러면서 막 사가지고 종목 10개, 15개, 20개, 30개 이렇게 되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거 테마 좋대 그래서 막 몰빵 갔다가 마이너스 50%까지 그냥 어쩔 바 모르고서 그냥 들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자 내가 이 테마를 잘못 잡았네 아, 내가 그냥 너무 많은 주식을 샀네. 이렇게 단편적으로 솔루션을 내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단을 그렇게 단편적으로 내리면 안 돼요. 진단은 애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잘못되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럼 그걸 어떻게 바로잡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수들은 과연 똑같은 상황을 봤을 때 어떤 것들을 보고서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배워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배우다 보면은 하나씩 하나씩 눈이 떠지게 되는 게, 아, 이때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주식에는 정답이라는 게 없구나. 이때는 이런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저 때는 저런 판단 기준을 가지고 저렇게도 해볼 수 있는 거구나. 근데 똑같은 행동을 할 때 근거는 명확하게 합리적이어야 되고, 내 계좌가 관리가 되는 방향으로 돼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이게 주식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려면은 되게 하나 이제 팁을 드리면은 이런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 화면을 보면은 지금 음봉이 뭐 5개가 깔렸고 여기가 지금 이렇게 이 황금선에 걸쳐가면서 이 노란색 선에 걸쳐가면서 이렇게 좀 반등의 기미를 주고 있죠. 이때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호가창도 뭐 이렇게 받쳐주고 있고 막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막 말만 잘하면요 되게 있어 보일 수 있어요. 주식을 잘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 주식 잘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뭐 매수 타점이고 올라가는 지점입니다. 이때 사면 무조건 돈 법니다. 이게 얼마나 있어 보여요. 무조건. 이때가 타점입니다. 왠지 이 사람 왠지 잘 맞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주는 사람은 잘하는 느낌은 줘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건 어디까지나 그냥 홀짝이고 실제로 잘하는 분들은 이때 이 상황에서는 어떤 정보들을 봐서 어떻게 판단을 할 것 같다. 근데 이 정보를 보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 정보를 보면은 저를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나라면은 이 정보를 종합해서 어떤 뭐 이때 산다던가 판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할 것 같다라고 약간 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저래도 되고 이래도 되고 막 마치 막 빠져나가는 구멍을 막 만들면서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잘 들어보면 그 근거라는 거는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그냥 근거 없는 그런 홀짝 게임 같은 얘기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조건 막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하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내가 추천하는 주식 사면 됩니다. 이거요.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번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한테 우리가 배울 게 많이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해보면 별로 없을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거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배워야 되잖아요. 주식을 잘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런 얘기들을 좀 들으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 눈높이를 받쳐나가야 됩니다. 이 눈높이에 있는 사람과 본인은 여기에 있는 눈높이가 있는데 따라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하시면 여러분들 주식이 늘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물론 시행착오가 있겠죠. 근데 시간도 걸릴 거고. 근데 그 시행착오와 오랜 시간을 버티고 이겨내면서 꾸준하게 여기에 매진을 하면은 보일 거예요. 본인의 눈높이가 그쪽으로 갈 겁니다. 네. 오늘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고요. 여러분들, 그래, 그거 어디서 하냐? 제가 뭐 찾지 못하는 얘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제가 하고 있죠. 지금 요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물론 여기는 이제 마인드적인 얘기를 주로 하니까, 뭐 그런 기술적인 얘기라던가, 좀 실질적인 그런 노하우 같은 것들은 어니스트와 주식 비드업에 가면은 제 스승인 어니스트님하고 같이 하고 있으니까는 그거 참고해 보시면은 될 거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같이 하고 있는 카페가 있죠. 네이버 카페입니다. 주식 비드업 공유 카페. 거기 오시면은 뭐 제 영상, 그리고 어니스트 주식 비드업 영상 보고 좀 공감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함께 거기 안에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주식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 카페 안에 저희가 하고 있는 투자 클럽 공지도 있거든요. 그 클럽에 오시면은 제가 지금 했던 모든 얘기들을
뭐 직접 같이 하면서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